좀 전에 많이 시끄럽지 않았어요? 뭐 엄청 내가 방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어휴, 얼마나 큰 소리로 싸우던지. 그 사람이 매일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요? 마음을 비우면 맞아요. 그게 제일 마음을 비우면 안 싸워요. 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보면 그 제일 금강경 끄트머리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맞아요. 일체유의법. 일체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살아가는 방법을 유의법이라고 그래. 일체유의법이 몽환포형이다. 몽환포형이라고. 이게 자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꿈 같고, 몽이라는 게 꿈이거든요. 환 같고, 환상 같고, 포는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몽환포형 같다. 몽환포형 같다. 로역의전. 이슬 같고, 전기 같다. 이슬 같고 전기 같다. 라는 다 6개의 자연계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일체유의법이 진짜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일까요? 진짜로 살아가는 걸까요? 가짜로 살아가는 걸까요? 가상세계에 사는 걸까? 가상세계에 사는 걸까? 현실에 사는 걸까? 네. 우리는 너무 리얼하게 진짜로 여기는, 나한테 욕을 하면 싸우는 거예요. 거사님 중에 맨날 화내고 하는 거사님이 계세요. 너무 리얼하게 세상을 살아. 나만 진짜고 다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나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같고 다른 사람은 거짓말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들 뭐 안중에도 없는, 나를 너무 자아가 너무 강하면 이게 이 모든 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면 집착이 생겨요. 집착으로 인해서. 그래서 망하는 거죠. 서로가 관계가. 부부가 서로 남자가 여자를 집착하고 여자가 남자를 집착하면 당장 헤어져야죠. 어떻게 살겠어요. 집착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집착해.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만 바라봐. 힘들어. 그러면 집착하니까. 집착하면 여기에 착각이 일어나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착각을 해요. 잘못 보게, 진실을 보지 않아요. 잘못 보게 되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까 잘못 자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의심을 하게 돼. 자꾸 자아가 강해지고 그러면 의심도 강해져요. 나 없는 데서 뭐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짜 리얼한 거 맞나? 가상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들 기억, 이번에 눈물의 여왕 이렇게 안 봤겠죠, 여러분들은? 눈물의 여왕 봤죠? 그래, 그래, 김수현 너무 잘생겼잖아. 아우, 세상에. 진짜.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생길 수 있을까? 세상에. 그래, 거기 보면 여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병 들어가지고 수술하면 기억을 잃는데. 수술하고 나면 기억을 잃는데.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수술을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없어지는 거야. 딱 태어났는데 너와 사랑했던 모든 기억,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기억이 다 그렇게 살아봐야 뭐하냐.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수술 안 받는다. 가만 보면 우리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기억을 잃어봐.
어떻게 되는 거지? 아들을 못 알아봐요. 기억을 잃으면. 부모 자식을 못 알아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기억을 잃으면 못 알아봐요. 이 간단하게 기억만 지으면 그냥 다 리셋돼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서로 이렇게 하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구나. 진짜 리얼하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황룡사 주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아는 사이고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이 기억에 의지한 세계. 이것이 진짜일까? 기억이 금방금방 사라지면 이게 진짜인가? 진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곤 하겠지만 가만 보면 기억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것들도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기억을 내 스스로 어떤 사람은 기억을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남녀 간의 사랑도 난 널 사랑해 라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너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사랑해 그런 거잖아요. 너는 나의 자식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자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태어나서 내 뱃속에 태어나서 자식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세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것들은 내 세계, 내 생각으로 다 만들어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어떤 남자를 어떤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또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것들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 진짜 같지만 내가 정의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황산 스님이 너무너무 잘생겼나요? 그런가요? 세상에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너무 못생겼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 밥맛이다 라면 그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것이 내 앞에 벌어지는 것들이 내가 정의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확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진짜 유의법이 리얼한 건가? 어떤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다 주사를 한 대씩 다 맞으면 뽕을 다 맞으면 순간적으로 다 생각이 다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떤 주사를 희한한 주사를 만들어서 남자는 여자로 보게 하고 여자는 남자를 갖게 하고 서로 바꾸는 걸 주사를 생각을 바꾸는 주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생각을 바꿔버리면 어떤 약물을 통해서든 뭐 하든 그래서 그것들은 가만 보면 모두 다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트릭스의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 기계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가만 보니까 매트릭스에서는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조작된 기계 속에 그냥 이렇게 빨려서 이제 몸 의식을 빨려서 살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상상 속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진짜인가? 리얼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꿈 같다. 환 같다. 환상 같다. 환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환상 같다. 한바탕 아주 긴 꿈을 리얼한 꿈을 꾸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영화를 찍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대본을 가지고 각자마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실 다 주인공으로 태어났어요. 그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게 환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거품 같다.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생사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게 겨우 물거품이 일어났다 물거품이 사라졌다. 우리는 100년 동안에 세상에 태어나서 뭐 결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돈도 벌고 뭐 또 많은 걸 했지만 긴 시간을 사실 눈 깜짝할 사이라서 물거품이 흉 일어났다 물거품이 폭 꺼졌다. 물거품값마다 각자마다 색깔도 있고 사연이 있어요. 바다의 물거품도 있고 민물의 물거품도 있고 여러분들 커피잔의 물거품도 있어요. 각자마다 물거품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가만 보면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사실 우리네 삶이라는 게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 같아. 그림자. 그야말로 이제 영화 상영할 때 나오는 그 스크린에 비춰진 그런 빛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림자라는 게 빛이잖아요. 그림자 같아. 그리고 이슬 같아. 이슬. 아침 이슬. 아침에 이슬이 맺히면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요. 그 이슬이라는 게 이렇게 딱 맺힐 때는 영롱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해가 뜨면 금방 또 사라져 버리는 게 이슬 같다. 우리의 삶이 이슬 같아. 우리는 진짜 세상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슬 같다. 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전기 같다. 이제 이렇게 6가지로 비유를 해서요. 응작여시관 이와 같이 응당이 볼지니라. 응작여시관이 이와 같이 응당이 볼지니라. 세상을 볼 때 이와 같이 응당이 봐라. 그러면 공하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여몽환포용 여로역여전 이렇게 공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공하게 보면 모두가 꿈 같다 이러면 그러면 세상에 가치가 없나? 살 가치가 없을까? 부처님은 세상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몽환포용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이거 진실이다. 진실은 몽환포용과 같다. 꿈 같으니까 이왕의 꿈을 잘 꾸면 되는 거예요. 좋은 꿈 꾸면 되지. 꿈꾸는데 좋은 꿈 꾸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 제 꿈 꾸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은 꿈 꾸면 기분이 좋아요. 이제 좋은 영화 보면 또 역시 좋은 영화라고 해서 막 부귀 영화 성공만 하고 이런 그런 것만 좋은 영화 아니죠. 감동이라는 것은 그거 말고도 성공시나 이런 거 말고도 진실함을 갖고 있으면 정의로움을 갖고 있으면 이 감동이 또 될 수고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요즘에 이렇게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자주 언론에 나오죠. 이화영이라는 게 경기도지도 부지사랬어. 부지사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하는데 이화영이 이제 진술을 대북송금에 쌍방울에서 대북송금 하는데 이것을 알았고 나는 이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진술을 안 했는데 나중엔 진술을 번복했어요. 진술을 이재명이 보고를 하고 그렇게 대북송금을 했다라는데 이재명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법정에서 이화영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법정에서 딱 일어서더니 정신 차려 이화영 이라고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정말 여성 훌륭한 여성이다. 사실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해서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검찰에서 10년 이상 대북송금이잖아. 이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술을 번복하면 바로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이제 고검장을 지낸 이렇게 대단히 이제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6번을 만났대.
정관 변호사가 6번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네 변호사도 이화영한테 이걸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하면 나는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해서 많이 회유를 해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참 훌륭하다. 정의롭다. 이게 너희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네가 하지도 않은 것을 왜 했다라고 하느냐 너희 재판이지 않느냐라고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화영 부인이 이렇게 변호사 자기네 이화영 변호사 와가지고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결정이 됐대. 그럴 때 이제 부인이 변호사한테 당신 그만두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 계약을 하지 않게 해고하겠다. 그만하세요. 라고 변호사를 해임을 시켰어요. 이화영이 고용한 건데 돈은 내가 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바로 그 해고장 해서 이제 해가지고 그 중요한 이제 그 재판에 아주 중요한 마주 거의 뭐 이렇게 확 찍어버리는 중요한 도장을 찍는 그 재판에 딱 될 때 이화영 변호사가 나오질 못했어요. 전날 해고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변호사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변호사 왜 안 나와요? 했더니 변호사 그렇게 저쪽 검사에서 오후에쯤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니라고 부인이 일어나서 내가 해고했어요. 그랬더니 이화영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부인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좀 이상해요. 재판관한테 이거 오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딱 났어. 이화영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화영이라고 큰 소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그 검사실에서 술판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화영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부인 말 듣고는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부끄럽다 하면서 다시 투쟁심이 일어나서 진실을 고하겠다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런 번복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 그런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화영도 분명히 이렇게 진실이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회유될 수도 있었지만 부인도 유혹이 컸잖아요. 10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진실을 밝혀라 라고 그렇게 부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체유의법, 몽환토형,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그리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진짜 리얼하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야. 현실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곧 몸이에요. 요즘에는 몸에 돈 쳐 바르잖아 우리가. 먹을 것도 먹이고 옷 입고 집 사고 이렇게 다 몸이 요즘은 몸이 곧 돈이에요.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감옥에 10년 이상 있다라는 것은 돈도 묶이고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라서 현실이 망가지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되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10년 이상 있는다는데 요즘에 검찰들이 얼마나 세잖아. 10년 이상 맞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지도 않은 것들을 했다고 하겠죠. 이 값이 이게 얼마겠어요? 1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값이 값으로 따지면 10년 이상이 100억 너무 심해졌죠. 그랬나? 10억 이상 진술 한 번 바꾸면 10억 줄게. 이거 이상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이니까. 그런데 진실을 중요시 몽환포영인 줄 알면 진실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어요. 현실은 헛개비 같은 거예요. 사실
100년 동안을 감옥에 있는다 해도 나는 진실을 지키리라. 나는 정의로우리라. 나는 거짓을 하게 얘기하지 않으리라. 100년? 그래 후딱 가. 물론 지나갈 때는 한참 걸리지만 지나고 나면 후딱 가나고. 나는 100년 아깝지 않다. 난 진실과 바꾸지 않을 거다. 나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어떤 순간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현실의 집착이 크면 현실과 항상 타협하게 되고 나를 팔아먹게 돼요. 현실에. 그러나 진실에 적고 이렇게 몽환 포영 같다.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에 그 헛개비 같은 만약에 진술을 그렇게 하고 나서 풀려 나왔어요. 유동규가 그렇잖아요. 유동규도 그랬거든. 유동규도 이재명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에게 회유당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상한 사람 됐잖아. 이쪽에서도 이상한 사람, 저쪽에서도 이상한 사람. 온 국민이 저 사람은 좀, 뭐 이상한. 자기 마음은 어떻겠어요? 유동규의 마음은 어떻겠어? 더 심하게 이화영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랬다면 이재명은 바로 들어갔겠죠? 제가 이재명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갔으면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재명이 진짜 나라를 망쳐먹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나라를 세울 수도 있어요. 망쳐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번고점은 지금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고 안 하고 그래서 이화영의 부인이 그렇게 정신 차려 이화영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로 지금도 나비 효과 이만큼 벌어졌어요. 이게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향이 큰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꼭 좋은 걸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풀려 나와서 살면 행복한 걸까? 그렇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타협은 적당히 필요하긴 해요. 무조건 다 진실만 지키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은 괜찮다. 근데 현실과 타협해서 거짓말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은 참 이제 난감해진다. 여러분들은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여겨전, 응장여시관, 야기색견화, 이음성구화. 만약 색으로, 몸으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형체로,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건 모두 다 외도다. 사도를 행한 시인행사도다. 응당히 이렇게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늘 있으면서 나를 참교육들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십시오. 성불하세요. 공약 많이 드시고요. 국수 많이 드세요.